또 살펴나가도록 하죠. 자, 283페이지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 나오죠. 거기에 가로 1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것에 해당해야 정비사업할 때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치시키고 철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거기다 체크해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해서 그 사업자 철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 말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됐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견낼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다음 건축물. 기억, 니은. 기억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급소, 배수, 오수 설비 이렇게 돼 있죠. 급설 설비는 이 건축물에 내장되어 있는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수도 파이프, 상수 파이프. 그리고 배수 설비는 하수관 파이프, 하수관. 오수 설비는 오자가 더러울 자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물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이 화장실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런 오수 설비, 즉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물을 빼기 위한 배관,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 이런 급수 설비, 배수 설비, 그 다음에 오수 설비, 이게 노화됐단 말입니다. 노화돼 가지고 바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그 말은 배관이 삭아서 물이 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축물도 노후 불량수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며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 후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밑에 기형, 니은, 디귿에 해당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그 중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줄 겁니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그게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40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강 이 말 보일 건데요. 이 말이 한번 네모치 볼래 이렇게 포인트가 이거니까 보수, 보강 네모치고 보니까 몇 자가 걸립니까? 네 자니까 앞에 네 자 생각하고 40년 이렇게 기하시라고요. 이걸 기약할 내용이니까 알겠죠? 보수, 보강이란 몇십 년? 40년 이렇게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바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된다. 4번 도시 미관을 제외하는 건축물 나오죠. 노화된 건축물, 노화됐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제한다. 도시 미관을 제한다. 거기다 체크해요. 귀신 나온다 이렇게 쓰나요? 그래 도시 미관을 제할 정도의 건축물이면 귀신 나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귀신 나오냐? 그 소유자가 바로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간 거. 정말 쓰기가 좀 그래서 놔놓고 하는 거. 소유권만 치고. 그래 관리가 안 되니까 귀신 나올 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도시 미관을 제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도시 미관을 제하는 건축물이면 밑에
기업.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지나도 재건축을 허용해 나갈 수 있냐? 20년.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라면 노 블랑시로 인정됩니다.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축물이 나왔다. 그 말 나오면 몇십 년 이상 몇십 년에 보면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 블랑시에 해당되어서 재건축이 가능하냐? 20, 30. 보수 보관하면 40년. 보수 보관하면 40년. 도시 미관, 바로 미관을 제한다 그 말 나오면 몇십 년? 20년. 이렇게 수치를 좀 짝식해서 기억을 할 때 꼭 용어를 좀 연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로 니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 동그라미.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됩니까? 미관입니까? 마지막 줄. 경관 마지막 줄. 경관이지 미관 하면 틀리겠어요?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축물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상 무엇에 저촉된다?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면 노 블랑시로 인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284조 가로 2번과 3번 묶어서 비교. 그래, 거기서 할 일은 이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 중 정비기반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기반시설만 공부했었죠. 기반시설. 근데 이제 정비법으로 돌아서는 이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니까 정비기반시설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그 것들이 뭐가 있냐? 그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걸 기억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요. 이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 뭐냐 이거?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종류. 이걸 비교해서 짝짓기 하는 것이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그랬다 또 써. 짝짓기 잘하자. 뭘 잘하자? 짝짓기. 그게 할 일이거든요. 자, 그래 이제 다 외우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하면 그것만 찾아 체크해요. 정비 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 공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던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광장, 가스, 공업시설 이 정도는 암기. 다음에 통과하고. 됐죠? 몇 개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동이용설 있지 않습니까? 공동이용설은 자, 체크. 바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찾아요.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찾았나요? 자, 그것만 딱 찾아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그것도 많죠. 그것도 많은데 막 다른 거까지 읽으면 날쌔잖아요. 딱 추려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놀, 마, 자, 새, 집 한번 쉬고 구자 동그라미, 경자 동그라미, 탁자 두 개 한번 체크하고 타가수 이렇게 그것다 써놓으세요. 옆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가지고 공동이용설 그것다 딱 줄 것이 밑에다 놀마작새 집 한번 쉬고 구경 한번 쉬고 타가수 이렇게. 네. 자, 지금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집에 갔잖아요. 지금 놀마작새 집에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갔어? 구경을 갔죠? 지금 누구 집 갔다고? 놀마작새 집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구경하러 갔단 말이에요. 놀랬어. 그래서 탁 하고 화수 그랬어. 탁 화수. 네, 구경하고 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툭 하면서 탁 화수. 그래 놀마작새 집 구경 갔단 말이에요. 누구 집 갔다고요? 놀마작새 집에. 뭐하러 갔다고요? 구경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놀랬어. 와 이렇게. 그래서 탁 하고 화수. 탁 화수. 자, 다시 한번 누구 집 갔다고요? 놀마작새 집. 뭐하러 갔다고요? 구경 갔단 말이에요. 가서 놀래가지고 탁 화수 이렇게. 자 그래 놀마작새 집 구경 탁 화수. 놀마작새 집 구경 탁 화수. 이건 뭐다고요?
공동 유용설 이렇게 자주 써보고 연습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이에요. 합격하려면 노력해야 되죠. 머리에다 넣어야 되죠. 머리에다 넣어야 될까? 그냥 읽고만 가면 될까요? 머리에다 결국 다 넣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암기라고 그래요, 암기. 뭐 어떤 사람은 암기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공법은 암기해야 돼요. 암기. 다른 한문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안 쓰겠는데 우리 공법은 외울 거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는 시험 공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에서 다 뽑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자, 이거 꼭 시간 날 때만 연습해서 놀마작새집 구경타가수, 놀마작새집 구경타가수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체크. 이 법에서 대지란 말 나와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나오는 용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정비법. 정비법 이제 쭉 앞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 중 대지가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라고 뜻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용어 정의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정비법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법에서만 이게 적용된다고 지금? 그래, 이 용어의 뜻은 정비법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 중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법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지란 말 나와요. 대지. 그리고 또 정전토지란 말 나오고 정전토지 건축물 이 말을 하고요.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어느 파도 넘어가면은 또 이 말 나와. 대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여기 보시봐. 여기 보시봐. 이렇게 정비사업하자에서 정했던 이 안에 있는 땅. 여기 보셔요. 정비사업하자에서 정했던 정비가 안에 있는 땅. 아직 정비사 안 들어갔어. 그 땅과 건물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알겠죠? 아직 사업 안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다고? 시행자가 이제 사업자금 준비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겠죠. 사업할 때 첫째 뭐부터 하겠어? 여기에 있는 건축물을 싹 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만들어야 돼? 이제 민땅을 만들어야 돼. 땅. 가서 보면 그 정비사업장 가서 보면 시행자가 이제 여기 싹 밀어버려. 포크를 몰고 싹 해서 쳐가지고 싹 건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 퍼대요. 그러면 뭐만 남냐? 땅만 남아. 뭐만 남는다고? 땅. 흙만 딱 보여요. 그래 가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편입된 땅에 대한 여기 봐봐. 지적도를 보면 다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가 나눠져 있다고? 필지가 다 있어요. 필지. 지적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없지만 땅으로 만들어놨지만 어떤 땅은 지적도 보니까 어떤 땅은 잡종지, 어떤 땅은 전 아직도 옛날부터 그냥 그 땅 주인이 건물도 안 지고 그냥 텃밭을 이용했어요. 어떤 땅은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목이. 어떤 땅은 공장을 부셔가지고 공장할 때 장 이렇게 지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서 만든 땅을 대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대지. 그래. 근데 시험에서는 이 정비법상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안 나있잖아요. 그래 대지라 이렇게 써놓고 란자 써놓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그래 이제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땅바닥을 만들어놨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자가. 그리고 나서 여기다 주택이면 주택, 공장이면 공장, 상가면 상가 이런 걸 집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에 의해서 새로 탄생된 것을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그래. 새로 만든 것은 대지 건축물. 아직 사업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정전토지 또는 건축물. 이런 용어를 쓰니까 용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아까 주로 재건축 사업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주택단지 안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단지가 뭐냐?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단지라는 것은 이런 게 주택단지다. 거기 나와 있어요. 주택단지란 박스 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쭉 나오죠? 이게 다 주택단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딱 끝에다 써놔. 공부하 좋게. 토지는 말은 이제 는자 쓰고 주택단지 해단다. 박스 안에 첫 번째하고 끝에 다섯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토지는 주택 단지에 해당한다. 됐나요? 마이크 나오나요? 자, 1번하고 5번만.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몇 번하고 몇 번 봐주시라고? 1번하고 5번. 그래. 1번이 뭐예요? 주택법. 5번은 뭐예요? 오케이. 그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몇 조 이런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뭐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무엇을 받았다? 사업계획.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밑에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쓰나? 밑에다 30 이상. 몇 얼마? 30.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할 때 단독택, 공동택 나눠서 하거든. 단독택가 한 집, 두 집을 홀란 말씀 30호 이상. 공동택 세대 말씀인데 30세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몇 개를 생각해라고? 30. 이해되죠? 그럴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부대, 봉수를 건설하는 땅이 나와요. 그 땅을 주택단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주택단지. 그리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무슨 법으로 내려가냐? 저 5번으로 내려가.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 미만이면 30 미만이면 무슨 법 들어간다고? 그래, 건축법.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30세대 미만으로 건설해서 분야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아니면 형제끼리 나눠 쓰려고 그래. 그때는 건축법대로 하는 거예요. 건축법. 뭔 법대로 한다? 건축법대로 건축받아서 아파트 건축하고 옆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 땅도 주택단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그 땅도 주택단지를 하래. 그래, 주택법에 따라 바로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한 일당 토지도 뭐다? 주택단지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정도 딱 받으시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1번 써놓고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죠? 5번 그대로 써놓고 이것은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하는 방법 생각하면서 참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어. 사업시행자. 이 법에서 사업시행자 나오면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정비사업. 그게 있다 포인트. 자, 7번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감입니다. 7번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감이니까 관심 있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토지 등 소유자 옆에다 써. 한마디 써놓고 들어갑니다. 이 용어는 써봐. 이 용어는 도시 정비법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이 용어는 도시 정비법에서는 나오고 정비법에서만 나오고 도시개발법에는 없다. 도시개발법에는 없다. 무슨 법에서만 나온다 이 용어가? 그래. 그 파트 공부할 때 꼭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우리끼리 도시 정비법을 하겠는데 너무 기니까 도시 정비법에서만 나오고 무슨 법에서 나오지 않음을 생각해라.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죠. 토지 등 소유자란 줄 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에다 또 합쳐요. 다음에다 또 합쳐가지고 박스로 화살표. 이제 다음이 그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누구를 말하냐?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되고 꼭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구역이 정됐다면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얘네들을 약자로 뭐라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저당권자도 포함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건축물 임차권자도 포함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밖이란 말 틀리죠? 오케이, 정확하게 하시네요. 팍팍 맞은 거 보니까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그래 반드시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에 재건축사업 경우는 다르다. 아까 했어. 재건축사업 경우는 누구를 말하냐?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보시봐. 건축물하고 밑바닥의 땅, 이걸 그 부속 토지라고 하거든.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말하는 거예요. 동시효권. 밑이란 말은 동시효권입니다. 동시효권. 알겠죠? 동시효권이다. 이렇게. 그거 아셔야 되겠어. 그러면 어디 얼마나 이해됐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X죠. 좋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만 소유한 자도 포함된다. 오, 그렇죠? 만자 틀렸죠?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야 되니까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8번으로 갑니다. 8번 보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이렇게 돼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줄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서를 말한다. 그래, 두 개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번 지원관 등이 나와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합에다 줄 지원관 줄. 그래, 이 조합이 시행되면 지원관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줄 거예요. 시행되면 자치규약을 만들어. 자치란 말 규약. 자치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명 줄 거 봐요. 특별자치장부터 쭉 가서 구청장까지 줄 것이고 쫙 줄 한 번에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한 번에. 이 5명 너무 많죠. 표현하다 보니까 이네들을 약자로 이하 뭐라고 나와요. 시장 가운데 콕 찍고 군수 등이라 한다. 그래, 이 정비법을 공부할 때 시장 가운데 콕 찍고 군수 등이라면 5명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몇 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5명. 이자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신탁자가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사업합니다. 자, 조합이 사업할 때 무슨 것을 만들어서 한다? 정관.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할 때 뭐 만들어서 한다? 규약, 그냥 자치규약. 그 다음에 이 공적 주체라고 하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사업할 때 뭐 만들고 한다?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286페이지로 갑니다. 286페이지. 286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시행절차 나오죠. 정비사업 시행절차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계획. 이 계획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쳐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나오는데 이걸 단계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요. 정책계획을 만들고 그 정책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사업을 하게 한 계획서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맞는 사업장이 정비를 진행해서 사업을 순차로 전개하는데요. 그때 정책계획서도요. 바로 크게 보면 2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져요.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기본 방침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기본 방침.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건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10년을 내다본다. 이걸 10년마다 수립하고 다시 5년마다 타당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브랑치 밀집해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시장들, 개별 도시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쳐서 단기로 그 3가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책 계획서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기본계획을 합니다. 뭐라 한다? 기본계획. 그래, 그걸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각각 도시의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의사, 시장, 군수는 만들 필요 없어. 그래,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군 안 나왔죠, 제목에.
그건 안 나왔죠. 뭔만 나왔어? 도시만 나왔죠. 그때 도시는 바로 5개가 숨어 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까지를 도시란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장들만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몇 년을 내다봤느냐?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정시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인 정비구역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고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죠. 1번, 기본 방침은 누가 만드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몇 년마다 만드냐? 10년마다 방침을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는가? 5년마다. 기본 방침은 국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국통이 또 만드는 게 있는데 노후 분량 주거지 개선 계획도 그 자가 수립합니다. 노후 분량 주거지 개선 계획. 이 국가 차원에서 아까 그 3가지 정비 사업을 각각 도시에서 할 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도로 만들고 고 만들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얼마를 좀 지원해 나가도록 할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노후 분량 주거지 개선 계획인데요.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바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자, 이건 누가 수립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비기본계획,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동그란 1번 나와있죠. 5명. 군수는 아니다는 걸 눈여겨보시고 5명이 자기 관할에 대하여 바로 이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둘째 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반영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단서정을 보면 도사가 예컨대 모 지역의 도사님이 야 시장 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너네 동네 굳이 이 정책계획서 수립하지 않아도 돼 라고 딱 인정하면 그 시장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말씀 없으면 시장들 수립해야 됩니다. 예컨대 자 충청남도 천안시는 65만 대도시입니다. 옆에 아산시는 30만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시장들 일단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내에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 시 중 대도시가 아닌 아산시장의 경우는 말이죠. 충남도시가 야 너 수립할 필요 없어 굳이 이렇게 딱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도지사 인정한 시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단서정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기본계획에는 그러면 어떠한 정책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냐?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지읒하고 치읓만 좀 읽어두세요. 그래 기억 보면 정비사업은 줄 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것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억. 정비사업 몇 개 있다고 종류가? 3개. 아까 했죠?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있죠? 이 3가지 사업을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꼭 포함하는 겁니다. 방향 앞에는 정책이 숨어 있어. 공법에서 방향이 나면 바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무슨 방향이다고? 정책 방향. 그래서 이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 3가지를 앞으로 무슨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하고 이런 내용의 계획기간을 꼭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 지읒 이때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바뀝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너무 길죠. 정비예정구역을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다고? 기본계획. 그리고 치읓 봐봐요.
단계별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로 추진한단 말이죠. 도시에서 각각. 그때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포함하고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포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 보시고 티귿,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도 포함해서 수립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보시면은 이 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3번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아까 누굽니까? 5명 생각 알겠죠? 특강, 특특, 시장이죠. 이 자들은 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공개 연락, 이걸 공람이라고 그래요. 14상 공람을 통해서 주민과 세입자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반영해 주죠.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면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바로 지방의회 의견도 듣게 되는데요. 지방의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며칠의 의견 주시하는가? 60일. 60일이 지날 때까지 말 없으면 이의 없는 걸로 간주 통과합니다. 넘어가시고 가로 4번 넘어가시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또 각각 그 장들은 그 지역의 관계 행정기관장과도 협의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의 힘을 거치죠. 4번 1번 협의 힘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 이건 바로 도사님이 말씀 안 하시면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했다면 자기가 그 정책 계획을 확정 못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시에서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2번입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보고 계셔요? 그자만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행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대도상이 수립병했다면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병했다면 고시합니다. 그리고 열람시키죠. 4번 이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고시했다면 마지막에 국토교통부한테 뭐 합니까? 보고해야 한다.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보고. 그래서 각각 그 5가지가 도시가 있었죠. 특화, 특특, 시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장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반드시 누구한테 다 알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한테 보고해서 알림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왜 국토교통부이 다 그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바로 전국을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따라 이제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뭘 만든다? 정비계획. 수립이란 말 대신에 지워버리고 입안으로 좀 바꾸세요. 용어를. 정비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용어를 입안으로 좀 바꿔쳐요. 계획을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입안이라고 그래. 입안. 아까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이런 말 썼잖아요. 기본이 보이면 정책계획서예요. 뭐라고? 정책계획서. 정책계획서를 만든다 이걸 수립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수립.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땅에다 정한다 이건 입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입안. 계획을 땅에다 결정한다. 결정하기 앞서서 계획을 만든 것을 입안. 그래서 정비계획은 이 말의 약자거든.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아까 여기 써드렸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했습니다. 용용용 기사지. 그 중에 4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이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사업을 한다? 정비법. 정비법으로 들어와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자로 정비계획이라 해요. 뭐란다? 정비계획. 그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드는 것을 입안하는데 입안할 때 이 계획 속에다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걸 만들어서 최종 정한다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한 이 계획의 내용대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이 계획이 한번 입안 결정 고시되면 고시된 계획들만 여기서 사업을 하지 그 계획에 반하게 사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 중요하겠죠. 이 계획대로만 그 안에서는 사업을 하니까. 그쵸? 오. 그래 1번 보면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그래 그 중에 기억. 여기 봐봐. 정비계획을 만들고자 한다. 그때는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첫째, 야,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냐? 명칭부터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무엇부터 정해라고요? 명칭. 정비사업. 명칭을 정확하게 포함해서 수립해라. 그래서 이 계획만 딱 보면 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구나. 오,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 하구나. 오, 여기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케 해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첫째 무엇부터 정해라고? 사업 명칭.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도 밝혀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정비구역이라 하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정비구역. 그 정비구역 어디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이면 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주라. 그 말이에요. 정비구역. 아니면 1구역, 2구역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넣으면 되니까. 정비구역 및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라.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자,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면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중요한 것만 저기 미음 봐봐요. 미음.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 세우고자 하는 건축물 주용도 뭐냐? 아파트냐? 연립이냐? 뭐냐? 이걸 정확히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봐요. 바로 치읓. 이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언제 들어갈 것이냐? 정비사업 시행시기도 꼭 예정시기도 정해주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키읔 봐봐. 키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사항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해줘라. 다만 이것은 필요할 때만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도 필요할 때 넣어준다. 이렇게. 이 정도는 좀 봐두세요. 아, 그래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바로 수립하는데 이런 내용을 수립한다. 이걸 입안이라고 했죠. 입안할 때 입안권자는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또 누가 정해준다? 그래. 거기다 포인트 작성 기준 방법 나오면 누가 정한다? 무조건 국장. 그렇죠. 국토교통부장관. 잘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로 2번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계획 지정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보면 특, 광, 특, 시장, 군수 보고 계세요? 이때 군수는 누구는 제외된다? 광역시의 군수 제외된다. 그러면 이때 군수는 누구냐? 8도 돼 있는 군수예요. 뭐라고? 8도 돼 있는 군수. 이 하나,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네들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가로 안에 이하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 체크. 아까 했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 광, 특, 시장 군수라고 했죠? 아까 했습니다. 이네들을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그따 줄 거.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끝에 가서 할 수 있다. 찾나요? 자, 그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고요? 여기요. 정비계획을. 여기 봐봐요. 무슨 계획?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정비계획 내용에다가 정비구역을 포함하잖아요. 그래 이 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비구역도 아울러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 계획서에다 정비구역은 어디까지다라고 그 범위가 면적이 결정나 있죠. 그래서 이걸 딱 입안에서 결정고시하면 이 구역도 자동적으로 지정고시가 되겠죠. 정비구역을 결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찐다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끝을 봐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뭐 할 수도 있다? 위반할 수 있다. 그래, 아까 여기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를 지정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로 있었어? 특광, 특, 시장 군수했죠. 이네들은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이걸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봐봐요. 근데 여기 서울특별시장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은 자기들이 정비를 위반해서 결정해서 지정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그네들이 아닌 밑에 사람이 위반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이 아까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구청장 등.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를 줄 거봐 동시에.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안에 군수 동시에 미칠 것이고 이네들을 약자로 이하 뭐라고 그래?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만 해요. 봐봐요. 정비계획을 위반만 하고 자기들이 결정 못해. 그래서 윗사람한테 올려. 이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장, 6대원 강시한테 이걸 처음부터 올리고 받아가지고 그네들이 지정권자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바로 가로 4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겠습니다. 그자, 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절차가 주민에게 그거 보면 자, 보계세요? 저기 290페이지 위반 절차. 찾나요? 위반하거나 그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에 걸치고 며칠상 주민에게 공람시키는가? 30일 이상. 아까 기본경은 14일이었거든. 이거 아주 중요한 게니까 기간을 많이 인정합니다.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라. 타당하면 반영해줘라. 2번, 위반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 의회에서 며칠의 의견 제시하는가? 60일. 의견 제시 시 60일이 지나면 이 없는 걸 본다, 있는 걸 본다, 없는 걸로 간주하고 통과.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은 한참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쭉쭉쭉 한참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나올 겁니다. 296페이지 나오는데 바로 5번 정비구역 지정 효과 나오죠.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합시다.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장소 이왕이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정비가 되어서 쾌적한 그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 있는데 그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합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또 절차가 있어 할 필요 있냐? 아니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 고성고 간주하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자, 296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효과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한정되고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한정된다 이렇게 됐네요. 이 장소는 무슨 구역이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죠. 여기 봐봐.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 아까 저기에서 내용에서 국토협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면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생각나요?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면 이것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구실을 간주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른쪽도 뭡니다. 가로 2번, 3번 잘 봐두세요. 이 파트에서는 함정 나올 건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바로 너무 이게 크다. 사업장이 크다. 그러면 1사업구역, 2사업구역 이렇게 구역을 분할 지정할 수도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분할. 박스 안에 분할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사업장이 있다면 이걸 두 개의 지역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이것하고 이것을 하나의 정비다라고 뭐 할 수 있냐? 통합 지정할 수 있다. 통합. 근데 여기 정비사업을 할 만한 땅이 있고 여기도 정비사업을 할 만한 땅이 서로 연접해 있지 않아. 떨어져 있긴 해.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정비구다라고 뭐라고 쓰냐? 결합 지정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해 있지 않지만 이걸 묶어서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결합 지정, 통합 지정, 그 다음에 분할 지정 세 가지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누가? 지정권자가.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정비구이다라고 중시하면 여기서는 이제 정비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 안에서는 함부로 우리의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이걸 행위제한한다. 그래 행위제한 앞에다가 한마디 써요. 정비구역 안에서의 이렇게 쓰나. 그래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이렇게 충되면 이 안에서 뭐가 있게 된다? 행위 제한이 있게 되는데 이때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바로 허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장 군수당한테. 이때 박스 1번부터 1번이 아니라 기업부터 시효까지 있죠. 기업부터 시효할 때 기억 렌틱을 이걸 싹 치워버리고 그냥 1, 2, 3, 4, 5, 6, 7까지 번호로 자 공부하죠. 7가지가 있다. 몇 개 있다고요? 7개. 이걸 약자로 건, 공, 토, 물, 주까지 여기는.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개발행 허가 대상 주는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나무를 심는다, 대나무를 심는다, 이게 식재, 중목의 식재. 이걸 벤다, 벌채라 하거든.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왜? 그 옛날에 잘 자랐던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도시를 조성한 것이 훨씬 좋지. 나무 캐다가 조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베지도 말라. 또 식재는 왜 함부로 못하게 하냐?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보호사물 사막이 한 수작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함부로 심지도 말라.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 7가지는 이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앞에다 허가상 이렇게 써놔요. 7가지 뭔 상이다고? 허가상이다. 약주로 건공, 토토토, 물, 주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건은 건축물로 건축, 가섬 건축과 그 다음에 용도 변경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건 허가 대상 아니에요. 대수는 아니다. 그래 무엇은 아니다고? 대수선. 그래 대수는 아니야.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사항으로서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행위장관에서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 있는데 정비구역은 대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차이점을 생각해 두셔야 되겠어. 무슨 구역은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 있다고? 그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세일같이 고칠 수가 있어. 보상 몽땅 요구하려고. 그래 대수선도 규제하고 있어. 함부로 하지 말라.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정비구역은 여기 보시봐. 정벽으로 정된 이 안에 있는 건축물은 멀쩡한 거 많아. 노후 블랑치 많아. 노후 블랑치 많죠. 그거 곧 붕괴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또 좀 노후 불황화됐지만 그 쓸만한 집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정비사업할 때 어차피 철거합니다. 철거하기 전까지 좀 고쳐 쓰는 대수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수는 허가 대상을 빼주고 있다. 건축과 용도면 허가받아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 허가받아라. 이때 공작물 뜻을 아셔야 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같은 말에 그걸 설치할 때 허가받아라. 알겠죠?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 바위를 토색하고 초속 채취 허가받고 그 위에 토지 형질 변경 이걸 다 있잖아요. 뜻은 자주 읽어두셔. 성토, 절토 그 다음에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구차한다든가 아니면 바다에 공원을 매일 파는 것을 다 묶어서 토지 형기배하는데 그때 허가받아라고. 알겠죠?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셔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식지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는다. 토지 분양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을 때 몇 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느냐? 1개월.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는다. 이게. 그 다음 밑에 2번에 박스 안에 7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부터 시효까지 집으로 번호를 그냥 써놔. 1, 2, 3, 4, 7까지 공부해 줄게. 그래서 몇 가지냐? 그것도 7가지. 그래 7가지 묶어 이렇게 하가 자 써봐. 7가지 묶어가지고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7개.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7개. 7개죠?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시험이 나오거든. 자, 안 보고도 그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정비구역을 오늘 지정 고시했다 합시다. 여기서 뭐 하려고 이걸 지정 고시했겠어? 뭐 하려고? 정비사업 하려고. 근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 보세요. 정비사업 할 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래 즉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비기다라고 정해놓고 몇 년 후에 들어간 사업장도 엄청 많고 무산돼서 해제된 사업장도 많아요. 그래 이때 사업 시행자 등장해서 이 사업 시행자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합 만들어야 되겠죠? 조합 만들려면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조합 만들려면 또 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돈 걷어야 되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경미한 것은 허가 없이 편하게 하도록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는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난이 나버렸어. 여름에 장맛비 있어.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시설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를 하야 그때는 허가 없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째, 이 안에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코자 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이. 알겠죠? 이때 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간이가 간편하다 간. 이자가 쉬울 이 한자.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간이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대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비닐하우스 아니면 그 퇴비장을 만든다다. 퇴비장 아니면 그 양잠장을 만든다. 누에치는 그 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로 건조장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간이 공작물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걸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경작을 위한 토지물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소치 그냥 해라. 그 구역의 전차율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 쌓든 그냥 해라. 비읍.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보고 즐기려고 나무 심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라고 그래요. 이거 허가 없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요표나 가로 안에 있는 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작지에서 이임식재라고 있죠. 여기 봐봐요. 이 정비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논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논밭을 경작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경작지. 이 경작지에다가 바로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자할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규제하겠다. 허가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건 허용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줄 거 가지고 중요표 한 다음에 이것은 써요. 이것은 허가받아야 한다. 이것은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이것은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됐죠? 못 받아야 된다? 그래. 어디에서 할 때? 오케이. 경작지. 그 다음에 시옷이라 7번을 수정하겠죠. 이 7번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는데 야 이것도 허가 없이 해 라고 최근에 바로 신설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 블랑시 많다고 그랬죠. 여기
여기 사업장에 노 불량이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고 가정해봐. 가서 허가 받고 그러려면 절차도 많이 필요해. 근데 빨리 좀 고쳐야 되겠어. 그게 쉬워. 7번. 기존 건축물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따라 체크. 안전조치를 취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넘어가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이때 시장, 군수 등이 허가권자인데요. 허가권자인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할 것을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위반자. 이를 위반했다. 그 말은 허가를 위반했다. 그게. 이랬다 줄 거 봐. 그것도 허가라고 써봐. 허가를 안 받고 있어. 그 말이야.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품을 통해서 그네들 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병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아주 중요한데 이 정비구로 지정된 이 장소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정비사발 장소니까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보고 계셔요? 4번 보면 자 정비 예정구역일 때 정자 앞에다 써봐. 정자 앞에 여러분 말씀대로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상 이렇게 써봐.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상 지금 이 구역 봐봐요. 여기 봐봐. 정비구역 여기 봐봐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그래. 거기다 정식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정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비 예정구역이 됐던 정식으로 정한 정비구역이 됐던 여기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자의 조합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우리가 다음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자를 공부하는데 지역주택자를 결성해서 조합을 모집하면 먼저 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뭘 준비한다고?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주택을 칠 테니까 우리 조합으로 들어와라 해서 조합을 모집하거든. 그때 여기에서는 그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하자는 장소예요? 정비사업을 하자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한다고? 정비사. 그래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동그라미 4번 있는데 찾았죠? 그리고 가로 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기득권 보호. 자 4번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기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고시가 된 후에 아까 7가지 건공 토토토물을 하려면 허가받고 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를 한 자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 이거 지정 고시된 후에 또 허가 신청 허가받고 해야 되냐? 아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보호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는데 다만 이건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무엇을 해줘라고? 신고, 체크. 거기서 기득권 보호는 줄 거 제가 말씀드린 착수한 자 그거 찾아봐. 착수한 자. 그래 착수한 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그따 찾아서 줄 것이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그 말 찾고 착수한 자 찾고 그 다음에 신고 찾고 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찾았나요? 포인트만 딱딱 찾아서 그리고 며칠 내에 그래 30일 내에 자 여기까지 봐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어디를 보냐 쭉 통과해서 저기를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자 여기 보시봐 이렇게 딱 정비를 증오시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업합니다. 뭐 한다고? 사업. 그때 사업할 때 사업 시행이 나와요. 302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이 들어가는데 그때 시행 방법 시행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잠시 쉬었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